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진단이라는 전통지능재단에서 진행하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가 있어서 이제 인터뷰 할 때 조금 그래도 멋있게 나가기 위해서 옷도 예쁜 거 입고, 그리고 오늘도 멋진 비녀, 팬분이 선물해주신 비녀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차려 입어야죠. 여러분들을 또 지면이나 웹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내주신 사연은 다 읽었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에 작게나마 텍스트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할 몇 분의 사연자 분들께는 제가 소정의 아메리카노라도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소를 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원생님 안녕하세요. 피테오부터 선생님께 입덕한 팬입니다. 꼭 라디오 신청하는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저는 현재 화훼조형학을 전공 중이고요. 이번 학기만 수료하면 취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차 웨딩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학교 다니면서 종종 웨딩 플라워팀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 문제는 제가 꽃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손목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이미 어깨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을 하루 하면 꼭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웨딩일은 무거운 기물을 옮길 일이 많아요. 아치나 촛대 등 무거운 걸 옮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만 일해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신세인데 나중에 취업하면 5일 근무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팔은 계속 써야 하고 악화되기만 할 텐데 나중에 어깨에 물이 차거나 수술해야 할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웨딩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경력이 3년 정도 쌓여야 할 텐데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로를 찾지 못해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꽃을 접하게 되어 꽃이 나를 구원해줄 하늘에서 내린 튼튼한 동아줄이구나 싶었는데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기엔 제 몸이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꽃시장에 다녀왔는데 어깨, 팔꿈치 안 아픈 곳이 없네요. 분야는 다르지만 신체를 계속 소모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아 의견 여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박수 드리고 싶고, 저도 부상이 많고 부상이 많은 이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는 제 생각했을 때 재활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활을 먼저 하셔야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나이가 이제
거의 대학교 4학년 정도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뭐 지금이 아니면 지금 멈추면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일을 떠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쉬지 못하고 되게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저에게 좀 감동을 주셨는데 꽃이 나를 구원해줄 하늘에서 내린 튼튼한 동아줄이구나 싶었는데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기엔 제 몸이 너무 약해져 버렸네요. 라는 말이 조금 속상합니다. 선생님 또래입니다. 그렇다면 더 재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으셨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평생 하려면 저는 무조건 재활을 먼저 하고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한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랑 재활운동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셔야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잠깐 스탑을 하시더라도 재활을 먼저 하고 하셔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0살이시면 앞으로 50년, 60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지금 바로 잡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멋진 플로리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공지 같은 거를 하나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 따뜻하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따로 공지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비난 금지 이런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한 고민 사연인데 혹시 1번, 2번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저희 한번 사랑에 관해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사연이에요. 저희 모두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그 다음에 이 사연을 읽고 그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원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이제 18살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첫눈에 반했던 친구예요. 잘생기기로 정말 유명했고 성격도 진짜 활발해서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던 친구였어요. 약간 김시원 ST. 저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는데. 드디어 3학년 반배정이 있던 날 저는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무려 한 학기 내에 옆자리에 앉았어요. 말하면 길지만 6개월 동안 짝사랑하고 울고 붓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요란하게 연애를 하셨는데 지역 전체에서 유명한 공식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의 연애란 너무나 풋풋하네요. 서로의 첫사랑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행복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건 사귀고 3개월쯤 후였어요.
제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잠깐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눈물이 막 나고 내 남자친구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당연히 그 애는 그때까지도 저를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달래고 또 달랬어요. 저도 좋은 여자친구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 친구도 연애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내킬 때 잘해주고 싫을 땐 회피하고. 전형적인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상한 관계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 애가 너무 좋아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결과는 너무 지친다고 차였네요. 1년 반의 첫사랑이 끝이 났지요. 사실 제 모습을 생각하면 왜인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본인이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울고불고 붙잡기도 하고 무릎도 꿇고 별짓을 다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 고민은 첫 이별이에요. 첫사랑보다 첫 이별이 훨씬 힘드네요.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원래 이런 거라면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연애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는데 저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었던 때에 남자친구 하나한테만 의지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순 없는데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시간도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건 극복해본 적이 없어서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초반부 사연까지는 너무 풋풋한 이제 사랑을 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속상한 사연이네요. 첫 이별.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첫사랑만큼 중요한 게 첫 이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별을 마주하는 태도가 앞으로 내가 5년, 10년 정도의 연애를 할 때 이별을 마주하는 태도가 될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별을 어떤 식으로 잘 받아들이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시니까 지금 그 힘든 거를 다른 거에 풀어보실 수 있었으면 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별을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약간 표현을 하면은 되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편지를 두고 글을 많이 적어보기도 했어요. 그 누군가한테 보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받는 사람은 없는 저만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저는 글을 쓰고 그리고 춤에 있어서도 열심히 춤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지만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분노나 이런 어떤 슬픔이나 고통 같은 거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안으로 파고들게 되기 때문에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걷고, 그리고 걷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뛰어보고, 그렇게 뛰어보다가 그래도 감정이 격해지면 소리도 질러보고 하면서 그런 자신을 조금 표현하고 움직이는 식으로 해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걷고 뛰고 이런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체력이 좋아집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앞으로 무엇이든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는 걸 추천드리고, 절대 그 지금 헤어진 친구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속상해하는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정말 제외하고 싶다는 마음이 혹시나도 있다면 절대 연락하지 말고 본인이 잘 살아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살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와도 그때는 그 친구가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지도 써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달려보고 그리고 뛰어보고 체력을 길러서 열심히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1년 반 동안 연애를 해보셨으면 앞으로는 더 좋은 연애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조건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우리 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도 잘 받아야 되니까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시원님, 우리 6살 딸이 시원 오빠는 그 딸에게 제가 오빠가 아니라는 걸 무조건 인지시켜 주시고 그 빨리 자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깨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우리 사랑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로에 관한 고민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의 그 첫 제목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좀 주셨어요. 이분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너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시원님 라이브 방송이나 팬들과 소통하실 때 해주시는 말들이 저에게 와닿아서 고민 상담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메일 드리게 됐어요. 저는 올해 20살이 됐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쭉 춤을 좋아해 왔어요. 몸의 움직임으로 저를 표현하는 게 좋았고 춤을 출 때면 저 자신과 소통하며 저만의 세계로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예체능 반대가 너무 심해서 대학 입시도 다른 과로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여서 예술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곳이에요.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내내 댄스 크루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해왔고 학교 행사 공연 외에 봉사, 개인 콘서트 개최 등 여러 가지 디렉팅 경험을 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난 춤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기도 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당장 전공을 틀기에도 제 상황상 힘든 부분이 있어서 결국 입시까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이후에 부모님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공연도 초대드리고 하다 보니 부모님도 제 춤에 대한 사랑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내년 한국 대학 입시를 병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춤을 정식으로 배우고 한국에서 춤에 관련된 직업이나 기회를 잡기에 비교적 타지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춤을 배우고 한국에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게 더 나중에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대학과 입시를 병행하면서까지 춤에 대한 열정이 확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겁이 납니다. 제가 춤을 오래 추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를 나와 관련 대학을 가고 오랫동안 인맥을 쌓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엄청난 도박인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 저에게 춤을 추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항상 네였지만 막상 졸업을 앞두고 한국 대학 입시만 남으니 저도 모르게 두려워지고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원님이 언제 라방에서 그러셨어요.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왜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전에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우선 미국에서 대학을 합격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한국에서 입시를 다시 도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용감한 것 같아서 먼저 너무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이신 왜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전에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라는 말에는 사실 시작을 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춤을 사랑해서 그거를 업으로 삼으려기 전에 춤을 출 때와 춤을 업으로 삼기 위해 춤을 출 때에 대한 춤의 태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서 아마도 지금처럼 춤을 사랑했던 것처럼 춤이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감정도 춤을 추기 위한 되게 좋은 감정이 되거든요. 두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움도 있고 이런 마음을 저는 무조건 계속 간직하시고 간직하기 어렵다면 어떤 다이어리에도 그런 글들을 적어두시면 나중에 그걸 다시 살펴봤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 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에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그 마음은 무조건 본인에게,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우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오신 것 같아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올려서 부모님을 설득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린 학생이지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처럼 이 의지를 잃지 않고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한국에서 입시를 하는 건 춤을 잘 추는 것과 입시를 잘 붙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상처받으실까봐 저는 좀 걱정이 드는데 입시를 할 때 입시를 맞추기 위해서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못 추거나 내가 부족한다 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그냥 견디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추신 춤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입시가 끝나고 나면 그 춤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오니까 그 춤을 잊지 않고 계속 하시면서 이제 입시에 대한 춤을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많이 고통스러운데요. 저도 그래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입시생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입시생들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벼운 사연을 하나 읽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특강 관련한 이제 수업 관련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원님. 몸치 박치 뚝딱이도 비전공자 특강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쉽게 용기가 안 나네요. 고민하다가 놓치고 특강 후기 올라오면 역시 도전할 걸 그랬나? 하고 늘 후회심이 들면서도 용기가 잘 안 나요. 라는 사연이신데요.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스테이지 파이터라는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은 특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이 특강이 굉장히 작게, 그리고 기회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없어질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많은 분들이 특강을 하실 때 무조건 들어가 보시길 추천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폐라거나 뚝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같이 특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알고 얘기를 나눠보지만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특히 비전공자 특강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한국무용 아예 안 배워본 사람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방금 질문해 주셨는데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싫어할까봐 그거 학원 싫어하면 안 되죠. 학원이 왜 싫어하지? 안 되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준비물은 춤을 사랑하는 마음과 춤을 추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코어가 약해도 괜찮나요? 네, 제가 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되게 잘 조정해주는 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꼭 잘 그런 부분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특강 가는데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네, 당연하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굴러야 코어가 강해지나요?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30초씩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춤 레벨 차이와 나이 차이가 서로 심한 사람들이 한 반에 모여있는 경우도 잘 커버해 줄 수 있나요? 네. 왜냐면 거기서 리더는 저잖아요. 제가 잘 책임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민 상담소는 잘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사연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이메일을 위주로 사연을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놓고 가볍게 받았던 고민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잠깐 받아보는 잠깐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굉장히 자신이 최대한 깔끔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 조금 맛있는 젤리 같은 거 하나, 그렇죠, 마이쮸 이런 거 필살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놨다가 그냥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안녕, 난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마이쮸 주면서 이렇게 하리보 젤리 이런 거 귀여우니까 이런 거 주시면서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무서워요. 이제 중학교를 무서워하는 이제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 친구의 사연인데요. 무서운 건 극복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친구들도 무서워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쮸 챙겨가시고 무서울 땐 나도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을래? 이런 것 같습니다. 효준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고민이에요. 제가 이 사연은 꼭 효준이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1년간 걷지 못했어요. 다시 무대를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상 트라우마를 이겨낼 힘을 주세요. 아이고, 사실 이거는 어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건 너무 적지만 우선 너무 꼭 극복하실 수 있게 저도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어떻게 드릴까요? 힘 이렇게 발목이라고 하니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꼭 무대에 서게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다면 응원의 메시지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지심이 생길 땐 없나요? 극복 방법은? 당연히 저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도 어디선가 자격지심이 마음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자격지심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가는 사람을. 왜냐면 그 사람도 어느 날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저보다 앞서가던 사람도 어느 날 막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보기보다는 나를 더 열심히 보셔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걷다 보면 자격지심이 생기게 해줬던 그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나의 거에 집중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여러 가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조금 심각한 사연을 읽겠습니다. 11인데 오빠한테 빠졌어요. 이게 11 학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가정해도 오빠라는 단어가 둘 다 틀리긴 했는데 우선 오빠 X, 저는 11살에게 오빠가 아닙니다. 11살에게 오빠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빠지지 말고, 네, 11살은 저한테 빠지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좋은 아이돌, 멋진 친구들, 아이돌도 많고, 멋진 학생들도 많고, 20살도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미성년자 아이돌을 좋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 사연이 너무 웃겨서 제가 이거는 이 사연이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문화학교 수업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레슨이 있어요. 제가 선생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수업은 하셔야 됩니다. 수업 하셔야 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부산에서 강의를 안 열어줘서 고민이 됩니다. 저 이번 주 주말에 부산에 특강하러 갑니다. 근데 둘 다 그 전공생들을 기반으로 하는 학원에서 여는 학원이라서 일반 분들은 아마 듣기 어려우실 거긴 한데 제가 부산에서 이번 주말에 특강을 하고 옵니다. 외모가 연애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가로치고 30대라면 물음표 가로 닫고 연애를 시작하려면 외모가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지만 연애를 지속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30대라고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연애를, 그러니까 서류 통과라고 하죠. 저희들끼리는 서류 통과 한 사람들과 가치관과 그리고 대화와 그리고 돈의 씀씀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모가 연애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1차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과하지 못하면 2차, 3차가 없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학기에 수업 하나 빼고 전부 낙제 받았어요. 어떡하죠? 출석을 안 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 빼고 다 낙제지? 이거는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학기에 수업 하나 빼고 전부 낙제를 받았다는 게 맞나요? 이거는 그냥 학교를 안 가신 건데 학생분, 학생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하나 빼고 낙제 받으면 이거 거의 한 학기 다시 다녀야 돼요. 등록금을 2번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꼭 다음 학기는 그 A+ 맞으셔서 저한테 인증해 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뭘 보내면 당신이 읽어주실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고민 해결. 지금까지는 사실 고민 해결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명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장문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아이고. 저는 준우님과 동갑. 올해로 25살이 된 김굴단입니다. 감사합니다. IT 업계에 종사 중이고 곧 5년차를 앞두고 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도 꿈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재미있고 해보고 싶은 것만 많은 그런 아이요. 어디에도 재능이 없었고 나중에 대학을 나와 진로를 결정하는 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 무작정 특성화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고 취업이 쉽진 않았어요. 방황하진 않았습니다. 20살 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부모님의 권유로 웹 개발을 배웠습니다.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격에 맞아 재밌었어요. 그렇게 21년 2월에 학원을 수료했고 3월에 바로 취업해서 지금까지 왔네요. 이직 경험 0번, 이 아직 첫 회사에서 올해 3월이면 4년을 꽉 채우는데 현타도 오고 올해는 정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개발을 배웠는데 개발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업무를 4년 동안 해온 터라 아마 제 경력은 물경력일 거예요. 하루하루 회의감이 들고 매년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진작 이직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직도 힘들 거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올해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기에는 실력도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또 무서워요. 어쩌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딥한 사연이라 죄송하다고 글 써주셨는데 전혀 죄송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회사를 왜 다니시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다. 저는 그게 사실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즘에 아무래도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회의 풍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경시하는 태도가 사회에 약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돈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잘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 워라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이직을 준비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이직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그 사연자님의 고민은 성취감이 부족한 부분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만약에 이직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업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계가 어렵다면 1년 동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초부터 이렇게 슥 훑어보시면서 리와인드 하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직을 할 때는 절대 티를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직을 할 때까지에는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이직하기 직전까지 퇴사 금지. 저는 대학교 4년 졸업하고 25에 다시 다른 과 입학했는걸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를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환승 이직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 추천드립니다. 네. 대신에 이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명확하게 두셨으면 이직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을 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직할 기운이 있을 때 해야 돼요. 번아웃 되기 전에. 네, 저도 이 말씀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힘이 있고 이 마음이 있을 때 무조건 그때 준비를 해서 한 방에 확 가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한번 사연을 몇 개 더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연이 있는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방 저장해주세요. 네, 제가 라방은 앞으로는 저장해서 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댓글들이 다 따뜻하셔가지고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문학 동아리 하셨다고 했는데 독서에도 관심이 많으실까요? 책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조금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이제 작업실을 같이 쓰는 형님께서 책을 가지고 있으셔서 제가 빌려왔는데 이 기피애의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피애의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단편선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기피애의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조금 하게 해줬던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이렇게 몰입해서 읽었던 책은 양귀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특강 마치고 잠깐 서점에 들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2장 몽고반점을 읽으면서 또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실 저희가 그 한강 작가님 책을 대부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읽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강한 충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등장인물들이 너무너무 처절하다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한번 시집도 읽으시나요? 시집도 요즘에는 많이 못 읽었는데 한참 읽었던 순간들이 있지요. 무해한 복숭아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이 온다. 너무 한강 작가님 책 읽으면 3일 쉬어야 해요. 그쵸. 그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문화학교 강의가 딱 좋은 요일, 시간에 기똥차게 생겨서 듣고 싶은데 몸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쩌죠? 라는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무조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천천히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무용하는 입시생 같아요. 이런 사연을 보내줬어요. 제가 무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고 혼낼 때 더 하기 싫어지고 짜증나요. 그럴 때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냥 견뎌야 합니다. 사실 레슨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이 호통을 치시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게 되지요. 그럴 때 감정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소리 질러? 나한테 왜 소리쳐? 왜 짜증내? 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동작과 표현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감정에 집중을 고민하시면 안 되고 표현, 아시겠죠? 동작. 그거에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더 좋아지는 나, 더 잘 추는 나, 더 완성된 나를 보면서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레슨의 순간을 다 견디고 나서 선생님께 되게 공손하게 어떤 표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쓰거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로 써서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 쓰고 글로 보면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쌤은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저는 화를 준호한테는 안 냈던 것 같기도 하고, 준호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서. 약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고도근시 때문에 라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상담을 했는데 상황인지라 꽤 심한 부작용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시원님만 보인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한테 너무 멋진 사진을 남겨주셨던 이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사진 남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던 분이 이렇게 두 분 계신데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스테파에 대한 추억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게으르고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게 고민입니다. 시원님은 이럴 경우에 어떤 마음가짐과 멘탈을 가지시는지. 사실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스스로 굉장히 게으르고 할 일을 많이 미룹니다. 그래서 저도 직전까지 미뤘다가 막 써서 보내고 이러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든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이렇게 밀림의 왕 사자가 되신 것 같은데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해야죠. 그냥 해야죠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고 굳이 어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루에 일을 하나씩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팔굽혀펴기 3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일을 더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래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 경험을 해보자면 미루고 미뤄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해내고 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보면 나는 시간이 많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어 라는 어떤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생각. 하지만 사실은 더 잘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안을 받기 위해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사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어 라는 핑계, 스스로를 위안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희 모두 최대한 미루지 않는 노력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시죠. 조금 이거는 재밌는데요. 쿨쌤도 사람을 싫어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뭘 해도 미운, 배려 없는 꼰대의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가 제 팀장이라. 왜 팀장님들은 항상 다 나쁜 사람일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동아리 형님들과 이제 위스키 한잔 했었는데 형님도 팀장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팀장님들은 항상 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팀장님 자리에 간 걸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가 왜 팀장이 됐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팀장이나 어떤 직책, 어떤 팀의 장, 어떤 부의 장이 되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믿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 낙하산처럼 왔을 수도 있고 그냥 버티다 보니까 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이라는 분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점이 뭔지를 계속 좀 이렇게 분석해보시고 그걸 좀 내 것으로 가져오시려는 마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회식 때 머리는 금지. 이제 머리는 중요할 수 있죠. 또 팀장님이시면 분명히 중요한 모발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회식해서 어떻게 꼬집어라도 볼까요? 이런 물리적인 행동은 웬만해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싫어하면 해야죠. 싫어하는데 대신에 티나지 않게 싫어하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마음이라서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팀장님은 저 싫어하는 티 내요. 눈물. 팀장님 나 빼고 커피 돌렸어요. 그럼 팀장님에게만 커피를 돌리시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극복하자. 마음으로 극복하자. 이런.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직장 상사랑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건 팀장의 상사와 친해지시면 팀장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방법도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팀장의 상사와 친해져 보시는 것. 팀장의 상사에게 커피를 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선 이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소무용을 업으로 삼으면서 불안하거나 현실적 문제로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는지. 아마 이 부분은 본인도 순수무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고민일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춤으로 큰 돈을 버는 거는 저는 좀 마음을 비우고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스테이지 파이터라는 방송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공연이나 이렇게 모델, 수입 같은 걸로 생활을 영유했고, 그리고 레슨이 없으면 조금 생활하기 빠듯한 정도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그래도 무용하는 쪽에, 무용계에서는 잘 저를 찾아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큰 돈을 버는 거는 바라지 말고 그냥 춤을 더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춤을 추고, 조금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레슨을 조금 더 늘리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그만둔다라는 건 뭐 보통 돈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기회가 와서 이렇게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원님도 알바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그 성대 앞 탐앤탐스에서 토요일마다 항상 알바를 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메일 사연 읽어주세요 라고 써주신 분이 혹시 제가 아까 읽었던 춤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데, 한번 이따가 제가 올리시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그때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문캠이어서 해화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메일 사연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보고 이메일 사연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지금까지는 열심히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했으니까 제 보이는 라디오에 대한 후기나 여러분들과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소리가 좀 크나요? 조금 뒤로 옮겨볼까요? 자, 한번
김쿨님의 고민상담소 사연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님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좋아하는 20대 직장인 김쿨단 겨울이라고 합니다.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전공생분들이 종종 입시 상담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민 사연을 받으신다고 해서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저도 은근슬쩍 참여해 봅니다. 저의 고민은 조금은 사소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인생 취미, 특기를 가져보고 싶은데 초보자 단계에서 금방 흥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관심사가 다양한 편이라 정말 여러 가지들을 배워보았지만 모두 초보자 단계에서 금방 흥미를 잃고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게 미술이든 악기든 또는 운동이든요. 아마 평소 관심 있던 분야가 제가 접하는 수준과 제가 하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 더 쉽게 흥미를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소비하는 형태로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되네요. 물론 이것들도 너무 좋은 취미고 너무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지만 발레를 사랑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시원님처럼 저도 무언가를 배워서 특기로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최근 발레의 열정을 불태우는 시원님의 그런 끈기와 열정이 너무 부러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마의 초보자 단계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요? 시원님도 초보자 단계에서 재미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단계를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시원쌤. 한국무용, 오케이. 우선 제가 발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1년 정도 발레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난 이후로는 10년간 발레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발레를 뭔가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초보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칭찬이 되게 후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발레 턴을 뭐 3바퀴, 4바퀴 돌았다고 한들 제가 발레를 전공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초보자라니까 더 많이 환호해주고 반응을 해줬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기 때문에 제가 발레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본인을 이렇게 낮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연을 들어보았을 때 초보자 단계에서 금방 흥미를 잃는다는 건 저는 뭐랄까 이거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이 그릇을 되게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이 나중에 이제 이 사연자님께서 혹여나 자식을 키우거나 어떤 혈육이나 친구들, 후배들, 선후배들이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얘기들, 그리고 나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하는 거를 너무 하는 게 저는 틀린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접하는 수준과 제가 하는 수준이 너무 달라서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욕심쟁이인 거죠. 저만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저만큼 잘하길 바라는 건 나의 욕심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차분히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취미를 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약간 더 즐겁게 취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무용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저의 수강생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댓글로 사연 하나만 읽어볼게요. 무언가 도전하고 결과를 듣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기대를 많이 하면 나중에 실망을 할까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시원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기대라. 이거는 저의 해결 방향이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과정까지 폄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래 나는 좋은 경험을 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저에게 좀 기대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는 저 자체가 결과를 기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명쾌하게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발레 9년 차입니다. 전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말들은 들으니까 제 무용 실력이 나쁜 것 같고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해야 합니다. 남들이 날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 다 다물게 할 정도로 잘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 어떤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춤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춤이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당시에 다니던 무용학원은 이제 거의 여자들만 있었고 춤도 다 5년, 10년 이상 췄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춤을 너무너무 잘 췄죠. 근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조금 아무래도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저를 편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를 조금 미워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무시하고, 네, 저를 좀 많이 깔보고 놀리고 했었는데, 그냥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이지만 지금 창작 무용은 제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보면 다들 인정 잘 해줘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력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초정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전 잡초를 진짜 좋아해요. 잡초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잡초정신으로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네. 김시원의 고민 상담소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들으시고 즐겁게 보셨나요? 정규 방송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번에 사연 받아본 것들 제가 또 한번 저도 제 거 모니터 하면서 좀 보완을 해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한번 다가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뭐 기획이라는 말은 조금 거창하고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나면 여러분들께 또 인스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팬분들이 정말 너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마음도 너무 좋았어요. 댓글로 고정해서 이렇게 좀 나쁜 말 금지 이런 거 써놓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스트도 불러주세요.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벌써 저희가 만난 지가 1시간 15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되기 전에 라방은 종료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보시면서 그냥 하고 싶으신 질문이나 이런 것들 그냥 몇 개 해주시면 제가 끄기 전에 빠르게 슥슥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특강 스포해주세요. 제주 특강은 정말 기초적인 걸로 해볼 겁니다. 입시생 어떻게 서포트해야 할까요? 아이고 어머니이신가봐요. 마음을 많이 달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콘 때 슬로건 이벤트 보고 어땠어요? 사실 마음이 막 딱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딱 보고 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까 그 레슨 선생님인데 레슨 시간 바꾸고 시원쌤 수업 들으러 가면 안 되나요? 선생님, 아이가 괜찮다면 바꾸시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이의 시간을 조금 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만 특강하시나요?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은 이번에 제주랑 빌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2월 15일 날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6일 날 문화학교라는 곳에서 정원 20명으로 해서 20회차 정도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이 직장인이라면 큰일 났네. 선생님 그러셔도 선약이 먼저이신 거 아시죠? 조정 가능하시면 조정해 보시고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정규권이고 외고 지망생인데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고 싶어요. 공부를 포기하고 무용으로 전향해도 될까요? 부모님 설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에서 정규권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공부에 재능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등지려고 하지 마시고 춤을 춘다고 무용, 、 공부를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등지지 마시고 그냥 우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우선
취미로라도 아니면 학원 한 반,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거, 1번 나가는 거라도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춤에 대한 진짜 내가 춤을 사랑하는지, 춤이 너무 좋은지, 재능이 있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그 뒤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춤이 너무 좋고 더 하고 싶고 재능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밝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설득해 보셔야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읽었던 사연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사연이 있었는데 그냥 뭐 힘든 일이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뭐 시원쌤처럼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뭐 위로를 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너무 위로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너가 위로가 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겠다 라는 말이던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옆에서 있어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위로가 될 듯. 자, 여러분, 저희의 오늘의 헤어짐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체능 전공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요. 설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진지하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고, 두 번째, 부모님이 왜 반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캡처 타임 가져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캡처? 최고. 네. 여러분, 마지막 캡처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스타일이 뭐지? 이렇게인가?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보내주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을 현실적인 이유로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고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고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네요. 포기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너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원하던 일을 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기한을 정해두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떨까요? 둘 중에 시기가 더 중요한 순간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기 싫어. 근데 이 시기에 무조건 이걸 해야만 해. 라고 하면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게 아니면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조금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레 포즈 해주세요. 발레 포즈. 인사하겠습니다. 외고지망생. 기본 창작 다 했다. 1년 남지 않았는데 예고 진학 어렵겠죠? 공부 정규권이면 공부 정규권이면 예고 진학할 수 있습니다. 시원쌤은 향수 사용하시나요? 네, 쓰긴 하는데, 난 이것만 써.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다 씁니다. 네. 시원쌤 피부에서 광 나요. 네, 이거는 사실 오늘 메이크업을 받았기 때문에 광이 나는 겁니다. 오늘 라방도 유튜브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 고양이 포즈가 뭐지? 요건가요? 요거? 헉, 왜 헤매를 하신 거죠? 오늘 라방을 키기 전에 제가 어떤 잡지사라고 해야 될까요? 공진단이라는 전통진흥재단에서 하는 데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서 오늘 헤매를 받고 왔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고양이기? 이거요? 여러분, 저희의 이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다시 나중에 기회가 들리시죠 여러분? 12시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던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제가 또 고민 상담을 열 때 그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법이니까요. 끝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